안녕하세요. 수미였습니다. 아까 올렸던 1, 2부에서 제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 라는 어떤 일단 윙크 한번 해드릴게요. 왜 제가 윙크를 했냐, 유튜브 게시판에 어떤 분께서 카메라를 향해서 윙크를 해달라 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가족 중에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실 경우에, 가족들이 다 스마트폰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의 키즈폰에도 유튜브는 깔립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제 1, 2부에서 스미다스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까 훨씬 더 뽀얘지죠. 예.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늘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카메라가 좀 낡은 카메라,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이제 25,000원짜리 카메라였기 때문에 제 낡은 안색을 많이 커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카메라의 해상도를 되게 떨어뜨려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카메라가 너무 좋은 카메라가 되다 보니까 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볼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볼록한 거 보이시죠? 요 볼록한 거 확대해서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게 그 전문 용어로 쥐젖이라고 그 뭔가 볼록하게 생기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은 이제 경찰서, 여기 이제 경찰서 경찰서 형사기동대 사무실을 배경으로 저희가 법률 관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 배경을 켰습니다. 그 어제 아랫게 엊그저께인가 뭐 하여튼 어제네요.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소원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이제 위헌이다, 합헌이다, 여기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라고 했는데 결국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이 난 거죠. 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명예훼손죄로 6차례 수사를 받았다. 지금도 명예훼손 관련 사건 한 건이 경찰서에 남아있다. 첫 사건은 2016년이었다. 광주의 유명 휴대폰 가게에서 일하던 지인이 점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임금 205만 원을 체불당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끝내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나는 이 사실을 SNS를 통해 폭로했다. 놀란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나와 내 지인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업주는 나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검찰 측 역시 사업주의 고소를 무혐의 처분하며 나의 주장이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무고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거짓으로 치부한 후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법률에 있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진실유포죄라는 거는 사실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죄를 말하는 겁니다. 2020년에는 광주의 비리사학 명진고등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교재단 측에게 고소를 당했다. 당시 학교재단 측은 역시나 나의 비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단 측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덧붙여져 있었다.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나는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깝고 공익적 목적이 있는 표현만으로 6차례 수사를 받았다. 이 중 5건은 모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25일 헌법재판소가 진실한 주장의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1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용의 우려도 적다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형법 307조의 1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부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또. 어쨌든 5대4로 합헌이 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반려견 병원 치료 중에 부당한 진료 행위를 발견한 A씨에 의해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병원 측의 실수로 불필요한 수술을 받고 실명위기를 겪자 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형법 제307조 1항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언급된 것처럼 형법 제310조에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공익성이 강한 표현 행위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기소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법 제310조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상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일 경우 범죄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 주로의 범위가 각 사건마다 다른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 역시 과연 나의 행위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고민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고통에 노출된다. 이 때문에 형법 제310조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론의 목소리가 크다 라고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본인의 행위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한 6번 받으시니까 너무 빡친 나머지 이제 이런 글을 쓰신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재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명예훼손죄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내용을 쭉 보시면 앞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이 중요한 관점,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걸 이제 이게 어떤 법률은요, 법률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 제310조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크죠, 죄가. 사실 적시는 허위 사실 적시보다 형벌이 조금 가볍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구 공연히 뭐를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312조에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라고 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요건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이제 행위에 있어서 공연히 공공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랑 카톡에서 얘기를 할 때 1대1로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불특정 다수가 이걸 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뜬 소문의 존재를 고소하는 경우에 어차피 소문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신경도 안 쓰면서 가십거리로 떠벌리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고소하라고 하는 피해자도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 상관없으니까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 관서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피해자다. 내가 가서 저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했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 훼손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를 증거를 제시해서 피해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사실일 경우에 그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미래의 일을 적시해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처벌을 받느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는 있을 텐데, 뭐 아까 법률 조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처럼 이분은 지금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뭐 친구가 지인이 점장에게 폭행당하고 체불당했다. 그러면 이 지인이 고소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친구란 사람이 끼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적 복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이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박원순 씨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이라는 어떤 죄가 없다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조문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가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변호사 써가지고 그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변호사 한 번 써서 소송하는데 500에서 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감추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과거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전과 기록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전과 기록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은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빚을 갚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엘리베이터에 막 게시해가지고 몇 동 몇 호 사는 사람이 절도 전과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 건가요? 다만 이제 선거, 공직자 선거 기간에, 공직 후보자 선거 기간에 그런 전과 기록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에 게시된 정보에 그 전과 기록이 다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자니까, 공직자 후보자니까 이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서 그 정당하게 또는 이제 여기 310조에는 위법성, 아까 310조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검찰에서 이거를 수사를 하고 나서 이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냥 불기소 처분해요.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저자도 총 6개의 사건 중에 5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조사해보고 결정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과연 나의 행위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결과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개인은 수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고통에 노출된다. 본인이 고소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없으면, 이게 죄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수많은 사실들이 온라인상에 놔둘 텐데 거기에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자기는 공직자 후보자도 아닌데 노출돼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는 성범죄 피해자가 그 성범죄 피해자라는 내용으로 어느 직장에 일하는 누구누구가 성범죄 피해자다, 또는 어느 직장에 있는 누구누구가 리벤지 포르노가 촬영된 적이 있다 라는 식의 그런 사실들이 SNS에 적시될 경우에 이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사적 보복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경찰서 끌려가서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법은요, 재판을 전제로 적용되는 거지, 수사기관에 와서 수사받는 것까지 힘들어서 난 수사도 받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이걸 악용하는 더 수많은 범죄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위터에도 보시면 소위 야노쿠 톡톡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음해 사건이, 사이버 불링이 맞나? 하여튼 음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 범죄 자체가 없다면 그들은 어디 가서 이거를, 그 피해자인 야누코와 톡톡 씨는 어디 가서 이걸 호소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민사소송을 걸 겁니까? 그쪽에서 대응 안 하면 그만인데. 형사적으로 저 사람들의 범죄가, 가해자들의 범죄가 있었다, 가해자들이 야누코와 톡톡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니네 우리한테 1억을 줘, 그러면 내가 유포 안 할게, 이런 위법적인 요구까지 받았다 라는 걸 어디 가서 입증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조금씩 트위터 상에서 그들의 무고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은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그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들러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범죄, 사실 역시든 허위사실이든 이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마치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얘기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용을 모르면. 야누코와 톡톡 사건이 뭐냐고요? 가해자 1, 2, 3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1이 주도적으로 정신 상태가 약간 좀 불안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야누코 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야누코 씨가 하던 사업, 톡톡 씨가 하던 사업,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가족, 지인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해자 2와 3이 가담을 했습니다. 가해자 2는 주로 국내에서 그런 피해를 어마어마한 가해 행위를 했고요. 그 모두 범죄였습니다. 가해자 3은 야누코나 톡톡 씨에 대한 질투심에 어떻게든, 왜냐면 동종에 비슷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해자 3과 비슷한 그 뭐 일본 용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계정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거기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온라인에서 사람 하나 그냥 아작을 낸 거예요. 사람 두 사람. 파는 물건이 밀수품이다, 또는 누군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100% 새빨간 거짓말로 도배를 했었습니다. 그런 범죄가 아직까지도 SNS상에 판을 치고 있는데 명예훼손, 모욕죄가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두 개를 구분해서 차등해서 처벌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그게 과연 공익에 의한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서 기소할 건가 불기소할 건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예 수사 대상에도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로 인해서 보호받는 법익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4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5대4라고 했습니다. 5대4라고 했는데 어디 갔냐? 네, 5대4라고 했는데 이 그 위헌이라고 했던 4명조차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일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일부 위헌이라는 건 대체로 이런 거겠죠.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벌을 더 감하게 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일 때는
반드시 처벌하지 않거나 라는 식의 확정적인 문구를 넣어야 된다. 또는 기소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문구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지 사실적 시의 명예훼손이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미너스의 정보분석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